안녕하세요. 커스텀스 위드미 JH 박입니다. 오늘은 해외 구매 대행업자와 해외 사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간이가세자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사실 저도 올해 2월부터 해외 사입을 시작한 뉴비 간이가세 사업자입니다. 예, 보통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아니면 이제 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과세 사업자로 할지 아니면 이제 관이가세자로 할지 결정을 하실 텐데, 보통 통신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 목적으로 사무실을 임대한다거나 비품을 많이 구입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관이가세자로 시작을 많이 하실 겁니다. 특히 제가 그 부가가치세법 중 이제 관이가세자 쪽을 먼저 설명드리려는 이유가, 어, 이게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해외 구매 대행 업자와 해외 사입자의 매출 구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삽자 등록을 하실 때 해외 구매 대행 업자 같은 경우에는 업종 코드가 그 525105였고, 아마 해외 사입자 같은 경우에는 52510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 코드가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네, 먼저 부가가치세법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어떠한 요건으로 과세가 돼야 되는지, 과세 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관이가세자로 챕터가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은 일반 과세 사업자랑 관이가세자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비교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관이가세자에 대해서 이런 5가지의 주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부가가치세법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VAT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는 Value Added Tax라고 해서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부가가치세의 의미는 각 거래 단계마다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각 거래 단계마다 창출된 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공장에서 어떤 원재료를 가지고 물품을 생산해서 도매 업체에다가 납품을 하고, 그 다음 소매 업체에다가 다시 납품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는 구조에서 보시면은 총 3개의 거래 단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간 유통업자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넘겨받음으로써 어떤 자기 유통 마진을 먹거나 아니면은 뭐 심미적인 이유로 포장을 예쁘게 한다던가 하면서 각 거래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이제 가치, 즉 가격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가된 가치에 대해서 일정률이 세율을 부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1977년도에 시행이 되었고요.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이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나라마다 다릅니다. 부가가치세율이. 우리나라랑 가장 가까이 있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동일하게 10%, 중국은 증지세라고 해서 6에서 13%를 부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은 50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유럽 거는 약 20% 정도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이제 과세되는 요건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이렇게 되는데요. 보통 세법에서는 이제 과세 표준과 세율을 곱하면은 이게 세액이 나와야 되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 표준과 세율을 곱하면은 세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매출세액이 나옵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산출된 매출세액에서 이제 전단기 세공제법이라는 원리를 적용해서 여기다가 매입세액을 빼줘서 납부세액이 산출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화가 국경을 넘을 때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해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즉 이제 공급지국에서 이제 물건을 넘겨줄 때 한 번만 과세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공급지국에서 발생한 세금을 이제 영세율을 적용시켜서 공급지국에서 발생한 세금을 전액 면제를 시켜주고 이제 소비지국으로 넘어왔을 때 이제 이 나라에서 적용되는 세율을 가지고 한 번만 과세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뭐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그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때 보면은 영수증 하단 부분에 이제 그 VAT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사실 최종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VAT를 부담을 하고요. 부담을 하는데 사실 어,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살 때 글쎄요 이거를 보시고 자기가 이제 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신 분이 많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도 부가치세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내가 이러한 세금을 부담한다는 사실조차 좀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또 여기서 이제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이게 간접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 간접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담세자랑 납세 의무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물건을 구입하는 어, 우리 같은 최종 소비자는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되고요. 납세 의무자는 이제 그 마트 사장님이나 주유소 사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마트 사장님이나 주유소 사장님이 대신해서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받아서 이거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그런 게 간접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접세의 반대말이 직접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품을 구매하는 자가 이제 직접적으로 내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많은 과세에 대해서 좀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남한 인구만 해도 4천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세무서를 간다면은 이것을 처리해줄 어, 세무 담당자가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담세자 역시도 이제 어떤 물건을 살 때마다 세무서 가서 이제 납부를 한다고 하면은 좀 너무 불필요한 그런 행위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차용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부가가치세가 어떠한 요건으로 이제 과세가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과세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호와 2호 이렇게 2개가 나눠지고요. 1호에 보시면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2가지로 나뉘는데요. 과세사업자,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과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2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반 과세사업자, 그 다음에 간이 과세사업자 이렇게 나뉘고요. 다만 이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치세를 과세 그리고 이제 신고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는 주제가 해외 구매 대행업자와 해외 사입업자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 사입업자 같은 경우에는 재화이 공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구매 대행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용역이 공급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대행업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국내에서 구매를 대리하는 어떤 용역에 대해서만 이제 매출 기준으로 잡고 이제 사입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을 해서 자기 책임과 위험 부담으로 재고를 보유를 하다가 뭐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이제 그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재화를 공급하는 거고 이제 대행업자 같은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호에 보시면은 재화의 수입이라고 되어 있죠. 재화를 수입할 때도 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납세 의무자인데요. 납세 의무자는 부가치세법 제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2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사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3조 2호인데 3조 2호에 보시면은 재화를 수입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업자 유무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 해외 직구를 하실 때 보면은 이 규정 때문에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치세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다음으로 과세표준 같은 경우에는 부가치세법 제2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호, 1항, 2항 이렇게 2가지로 나뉘는데 1항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공급에 해당하고 2호 같은 경우에는 수입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세 표준을 공급가액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제 제와의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세 표준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희가 그 회사에서 어떤 재화를 구매를 할 때 세금 계산서를 받잖아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공급 가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화를 수입할 때 보면은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거든요. 거기에 보시면은 과세 표준이 그냥 과세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릅니다. 수입할 때랑 국내 공급할 때랑. 그리고 재화를 수입할 때 이런 부가치세의 과세 표준은 국내 공급할 때랑은 조금 다른데요. 이때는 관세의 과세 가격과 관세, 개별 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합한 금액을 부가치세의 과세 표준으로 잡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부과가 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이제 고급 시계를 가지고 온다고 보면은 고급 시계 같은 경우에는 기준 가격이 2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온다고 하면은 이제 과세 가격이 어, 이제 표준으로 잡힐 거고, 그 다음에 관세, 그 다음에 고급 시계는 일종의 사치품이라서 개별 소비세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리고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면은 거기에 일정률의 교육세까지 붙습니다. 네, 요거는 안 붙고요. 그래서 이게 다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물품을 가지고 온지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과세 표준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다음 세율입니다. 세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치세법 제3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10%이지만 뭐 재화를 수출하거나 어떤 용역의 국외 공급, 외국 항행 용역의 공급이나 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는 이러한 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10%와 0%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해외 사입업자랑 해외 구매 대행 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출을 하는 게 아니죠. 외국에서 이제 물품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10%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일반 과세 사업자랑 간이 과세자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먼저 매출 기준으로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1억 400만 원을 기준으로 간이 과세자인지 일반 과세자인지를 구분을 하는데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 과세자가 되고요. 그 이상이 되면은 일반 과세자가 됩니다. 과세 기간은 일반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뭐 1기, 2기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1기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고요. 간이 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년을 간이 과세 기간으로 봅니다. 사실 일반 과세 사업자를 이게 원칙이라고 보시면은 간이 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예외 규정이거든요.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적용을 하겠다는 건데 조금 더 간소하게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기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잡고 그 납부 기한을 이제 과세 기간 종료일 이후인 25일 이내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과세 사업자의 납부 기한은 1기 같은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2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이 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액 계산 방식에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세액에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적용해서 세액을 차감하는 구조이고요.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공급 대가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다시 10%를 곱하고 여기서 매입액의 0.5%를 차감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공급 대가라고 하면은 물품 원가, 즉 공급 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사실 이거를 그냥 매출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입세액 공제,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세액 계산 방식에서 일반 과세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했죠. 그래서 5. 하지만 간이 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요 위에 보시면은 매입액의 0.5%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매입세액이 아닙니다. 요거랑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지 아닌지가 좀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가 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년을 과세 기간으로 보고 그 이후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고 이제 납부를 할 건데 이 1년에 대해서 이제 공급 대가 어떤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은 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일반 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세액이 이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이제 좀 예시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반 과세 사업자의 세액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1,000원에 가져와서 최종 소비자에게 1,500원에 판매를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한번 케이스를 나눠봤습니다. 먼저 해외 사입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원에 가지고 온다고 하면은 이제 요게 과세 표준이 될 거고요. 원래 이제 수입한다고 했을 때는 과세 표준이 어떻게 된다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수입할 때 물품이 과세 표준은 관세의 과세 가격 더하기 관세 더하기 기타 내국세에다가 10%를 곱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예시에서는 좀 계산의 편의상 그냥 1,000원으로 산정한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다가 10%를 곱하면은 매출세액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1,500원 과세 표준에다가 10%를 곱하면은 요거는 이제 150원이 되고 요거는 두 번째 거래 단계의 매출세액이 150원이 되는 겁니다. 이제 납부세 산출할 때는 매입세액을 공제를 할 건데 요때는 전단계 세액공제법 원리를 적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매입세액 같은 경우에는 전 단계,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발생한 매출세액을 끌고 오는 겁니다. 요거를 그대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은 요 단계에서는 100원, 그 다음에 요 단계에서는 50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150원을 이제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제 해외 사입업자가 이제 국내로 가져와서 뭐 온라인으로
뭐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통해서 판매를 할 때 요 1,500원에다가 150원을 붙여서 최종 소비자는 1,650원을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은 해외 사입업자 같은 경우에는 요 150원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신고 납부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예, 다음으로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업자의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요 경우에는 이제 해외 사입업자랑 조금 다르죠. 이게 왜냐면은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업자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국내에서 이제 단순히 어, 최종 소비자를 위해서 해외 해외 구매를 이제 대리하는 용역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외국으로부터 이제 물건이 오면은 이제 수입 신고 및 납부를 어, 최종 소비자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나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최종 소비자는 1,650원을 이제 부담을 하겠지만 이렇게 나눠진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제 그 해외 구매 대행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과세 표준을 이제 그냥 과세 표준이라고 안 했고 이제 공급가액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구조에서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업자가 이제 그 500원에 대해서 이제 용역을 공급한다고 이제 이렇게 나눈 그런 겁니다. 예, 다음은 이제 관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세액 계산을 어떻게 하냐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먼저 이제 관이가세자 세액 계산 방식을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공급 대가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여기다가 10%를 다시 곱합니다. 구해진 금액에다가 매백의 0.5%를 차감하는 구조인데요. 해외 사입업자와 해외 구매 대행업자를 이제 비교를 해주면은 이제 여기 공급 대가가 이제 그냥 매출액으로 보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외 사입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출액 기준이 이제 판매가 전체로 이제 잡히고요. 해외 구매 대행 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액 기준이 구매 대행 수수료로 이제 잡힙니다. 만약에 이제 1,650원에 각각 판매를 한다고 보면은 해외 사입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매출액이 1,650원. 그 다음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이 둘 다 동일하게 15%입니다. 그리고 10%를 곱하고 계산의 편의상 요거는 그냥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해외 사입업자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는 24.75원이고요. 이제 오른쪽 해외 구매 대행업자 같은 경우 이제 1,650원에 판매를 했지만 구매 대행 수수료가 이제 500원이라고 한다면은 500원에 15%를 곱하고 10%를 곱하면은 7.5원이 됩니다. 여기서 구매 대행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총 판매 금액에서 해외 물품 매입 금액을 빼고 배송 대행 수수료를 뺀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산정하는 매출액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본격적으로 관이가세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부가치세법상 관이가세자는 영세 사업자의 신고 및 납부를 편의를 위해서 일반 과세자와는 다른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적용 요건으로는 아까 전에 봤듯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개인 사업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개인 사업자는 이제 최초의 관이가세자로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억 4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이제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업종별로 보시면은 이제 뭐 광업이나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이가세자가 배제되고 요 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도매업이랑 조금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외 사입업자랑 해외 구매 대행 업자 같은 경우에는 통신 판매업의 일종이고 일종의 소매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간이가세자로 등록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별에 따라서도 이게 간이가세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규모나 시설 면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간이가세자가 영세 사업자를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역으로 보나 어떤 규모로 보나 영세 사업자가 아닌 것 같다고 했을 때 이제 간이가세자를 배제하거든요.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사업장 기준으로 간이가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간이가세를 등록을 배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부가지세법 제6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좀 참고해 하시고 간이가세자로 등록을 할지 아니면은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할지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신고 시 제재 사항인데요. 우리가 이제 언제 신고를 한다고 했죠? 다음에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한다고 했죠. 근데 이 기간에, 납부 기간에 신고를 안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신고를 안 했을 때의 제재 수단으로 이제 가산세 부분은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법인 국세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제 이때 신고를 안 했을 때에는 어, 일반적으로는 이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부과를 하고요. 근데 신고를 안 했는데 조금 부당하다. 부당이라는 의미는 이제 뭐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40%를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납부를 이제 해야 될 텐데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은 어, 미납 세액에다가 미납 일수만큼 곱해서 이제 가산세를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1일당 0.022%를 이제 미납 일수에 곱하는 형식입니다. 그렇다면은 매출액이 1억 4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나는 간이가세자로 등록을 했는데 그러면은 뭐 별도로 일반 과세자로 이제 다시 등록을 해야 되냐라는 이슈가 생길 수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 기준이 1억 400만 원을 넘으면은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됩니다. 다음에 7월부터 이제 과세 유형이 자동 전환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냐고 했을 때는 어, 이제 다음에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는 그대로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되고 과세 유형이 전환되는 7월 이전의 기간 그러니까 이제 일반 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기, 2기로 이제 반기별로 나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전에 발생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해서는 그냥 간이가세자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년에 대한 매출의 인식 시점이 언제이냐고 물어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그 온라인 판매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공급에 대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구매일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상품 도착일, 뭐 배송일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구매 확정일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금 정산일이 있을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매출 인식 시점을 구매 확정일로 봅니다. 대금 정산일이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만약에 12월
27일 날 주문이 일어났고요. 근데 구매 확정일이 그 다음에 1월 뭐 3일이었다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매출이 그 해에 발생했다고 보지 않고 다음 연도에 이제 2월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인지하셔서 업무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요때에도 신고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요때는 무실적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이제 폐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신고는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그 소득세법이랑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해서 조금 정리한 내용을 공유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법이 좀 중요한 이유가 이제 창업 감면이나 뭐 아니면 소득공제 부분에서 이제 노란운생공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제가 봤을 때 대표님께서 조금 도움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